예, 청와대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속을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6개월 전 방북했던 특사단이 또다시 가는 건데요. 이 3차 남북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일정을 정하고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에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북한 매체들은 9월의 시작과 함께 구구절 경축 분위기 띄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이 관련 내용들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학부 겸임교수,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자, 5일이 이제 우리 대북 특사단이 방북을 하게 됩니다. 예. 지난 3월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평양을 찾게 되는 건데 어제 특별사절단의 명단이 발표됐습니다. 네. 지난 3월 방북했던 분들이 똑같이 그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명단을 바꿀 필요가 없었던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예, 아무래도 남북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뭐 특별한 이슈가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1차에 갔을 때 그 명단을 그대로 가지고 가야 예. 북한의 입장을 제대로 좀 파악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좀 바꾸면요. 과거에 했던 거와 좀 분위기가 바뀌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을 의도를 파악하는데도 좀 한계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동일 인물들이 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되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방북 이후에 또 우리 대미 접촉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차 때도 특사단이 갔다가 미국에 갔습니다. 그런 것처럼 똑같이 그 북한의 입장을 또 미국에 전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동일 인물이 가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안면을 텄기 때문에 무슨 협상을 하느라도 굉장히 뭐 친숙해 있고요. 무슨 말을 꺼내기도 좀 쉬울 것 같다. 이런 측면도 고려되지 않았을까요? 신뢰가 어느 정도 쌓였기 때문에 또 보내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밝힌 걸 보면 그 동일한 특사를 구성한 것이 방문 목적의 효과적 달성과 대북 협의의 연속성 유지라고 명확하게 그 표명을 했거든요. 그 부분은 이제 김 교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 3월에 방북 특사단이 방문해서 이미 말씀하신 친목을 쌓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특사단에 대해서 면모가 파악이 됐다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북한 측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고려한 것 같고요. 예. 그 더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남북 협의라든지 북미 협상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아직은 초기 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틀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단계에서 최고위급 인사가 바뀐다면 어떤 논의의 어떤 연속성이라든지 또 숙지도 이런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다면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예전에 CIA 국장이었는데 이제 국무장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최고위급 인사로서 그걸 바꾸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카운터파트가 이제 그 김현철 통정부 부장이고 이제 서훈 국정원장 이제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걸 본다면 아직도 정부의 수장들이 어떤 그 회담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걸 네. 본다면 회담의 초기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 동력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런 부분이 가장 크게 고려된 게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북단 면면은 같지만 사실 지난 3월 1차 방북 때와는 좀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좀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방북을 하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처음에는 저희가 갔을 경우에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 문제가 상당히 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집중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이제 아주 잘 나가다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 그 교착 상태의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종전선언 문제가 4.27 남북 정상회담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판문점 선언의 내용이었는데 그 문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또 비핵화 문제도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도 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오히려 좀 교착 국면을 푸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1차 정상회담에서는 오히려 다른 문제들이 훨씬 더 복잡한 문제들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실무협상에서요. 특히나 1차 협상에서는 그런 그 실무협상 문제가 이런 비핵화라든가 종전선언이 크지 않았었거든요. 예. 상당히 좀 큰 문제로 다가섰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게 좀 다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분명히 뭐 그때와 상황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달라질 수 있느냐 하는 여부적인 관심사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날지 지난번엔 만났지 않습니까? 뭐 환담도 나누고 만찬도 하고 한 4시간 동안 만났는데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우리 특사단이 만날지 그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민 교수님? 예, 저는 만날 거로 예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당일 회담이고 짧은 시간에 그 심도 있고 농도 있는 어떤 회담을 하기 위해서 특사단이 방문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확정적이는 않지만요. 네.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결단에 또 메시지를 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사단이 굳이 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의제로 3가지 정도에서 남북 정상회담 일정 뭐 확정이라든지 예. 남북 관계 발전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정착인데요. 뭐 일정 확정이라든지 뭐 남북 관계 발전 이런 부분
부분은 저희 남북 간에 계속 논의가 충실되어 왔기 때문에 굳이 특사단이 가서 만날 이유는 없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특사단이 이렇게 중요한 시대에 올라가는 것은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결단을 어떻게 본다면 한국이 받아서 그 북한의 메시지를 미국에 전달함으로써 좀 교착 상태에 있는 비핵화 국면을 좀 돌파해 보겠다. 만약에 미국 측에서 그냥 그 북미 협상을 한다면 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만큼만 하자 얘기하지만 또 막상 앉으면 더 많은 걸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북한 측에서는 나름대로 요 정도가 가장 그 줄 수 있는 부분인데 예. 미국과 직접 대화 그 협상을 해서 더 많은 것을 당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한국을 통해서 그런 걸 전달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한국이 이제 촉진자 역할을 또 확인해 줄 수 있고요.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그 혜택이 여러 가지 있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가면 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뭐 당연히 제가 당연한 생각을 하는데 예. 만약에 못 만난다면 그건 굉장히 큰 교착 국면이 연속된다는 걸 보기 때문에 좀 후폭풍이 클 겁니다. 그 당일치인데 예. 그래서 일정 조절을 양측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좀 시간이 촉박할 수도 있고요. 예. 김정은 위원장 만날 수 있을지 교수님. 네, 뭐 저도 뭐 거의 비슷한 생각인데요. 예. 뭐 지난번 1차 방북을 했을 경우는 3시간 만에 면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같은 게 좀 약간 그래도 하루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1박 2일이었고요. 근데 하루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기 때문에 늦게 끝나도 만찬을 해도 괜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은 지난번처럼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면담을 하더라도 예. 상당히 짧은 시간에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이미 그 양측의 입장은 다 조율이 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협상이 잘 안 되는 것이 김영철 통전부장의 서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 문제를 해석하고 설명하는데 상당히 큰 많은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것은 좀 상당히 짧고요. 그리고 오히려 그 실무단에서 그런 설명들을 좀 최대한 하고 또 북한의 입장도 듣고 그리고 나서 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과연 북한이 이번에 우리가 방북을 했을 때 어떤 카드를 내놓을까? 이것도 좀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큰 의제 중에 두 가지는 남북 관계에 관련된 거니까 이제 예.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처럼 이제 비핵화 조치하고 그에 대한 체제안전 보장 조치겠죠. 그리고 체제안전 보장 조치는 지금 논의되는 것이 종전선언이니까 북한이 종전선언을 받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비핵화 조치가 무엇이다. 그래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이제 물질 이제 생산의 동결과 이제 핵 능력 신고잖아요. 그러니까 신고 부분에서 과연 북한이 어디까지 양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제 답을 듣고 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도 지금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어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도 어떻게 보자면 가지 않은 길을 처음 가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설레고 있기 때문에 힘들 거라고 보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서 어디까지 주었을 때 미국이 만족할 수 있을까. 그래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어떤 미국이 갖고 있는 정보와 그 어떤 그러한 그 브리치가 나온다면 신고에 있어서 굉장히 좀 그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이제는 국면상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주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이제 북한 측에 제시를 해주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측에서 일단 남북 특사, 대북 특사를 파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오후에 얼마 되지 않아 바로 대답을 해왔잖아요. 그런 것들 자체가 어떤 북측에서 내놓을 대답을 마련하고 나서 이런 수용을 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확답을 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입장 정리가 됐으니까 이렇게 수용을 한 바로 것이다. 확실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 북한 쪽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돌파해 나갈 협상을 끝낼 의도는 없기 때문에 지속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협상을 진행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했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북한 측이 내놓을 어떤 대안이 좀 이렇게 마련된 거 아닌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가 서너 가지가 되는데 예.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네. 남북 3차 남북 정상회담 예. 9월 중 평양에서 하기로 했는데 이번에 네. 가서 날짜를 특정해서 가지고 돌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네, 됩니까? 저는 뭐 그렇다고 봅니다. 아, 이미 그래요? 그 상당 부분 8월 13일 날 네. 지난달이죠. 그럼 따로 예. 고위급 협상을 하지 않아도 되겠네 이번 가서. 그렇죠. 7월 8월 13일 날 이제 9월 달 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9월 달에 맨 마지막 주에는 이제 추석이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할 텐데 9월 18일이라고 하는 날짜가
그 유엔에서 그 유엔 총회가 열립니다. 예. 뉴욕에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전후해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지금 좀 전에 아까 말씀하신 뭐 주요 의제 중에 예, 하나 예. 좀 얘기하자면 혹시나 9월 9일 날 그 예. 북한 정권 수립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 시진핑 주석도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한국 측에 대해서 우리나라 측에 대해서 그 구구절에 한국 인사들 방북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는 그 제안이 하나 올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중요하게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북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것이 국회 비준입니다, 우리나라. 근데 국회 비준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 남북 정상회담의 중요한 의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문제를 이번에 간 김에 예. 얘기를 아마 비핵화 문제만 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문제들도 문제 제기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거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국회 비준이 중요하니까 네. 북측에서 요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또 다른 하나 구구절에 한국 측 인사 방북을 요청할 수 예, 있다. 그 그렇습니다. 카드를 어떻게 저희들도 좀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답을 해야 되겠죠. 예. 뭐 그렇게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논의가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 뭐 대통령이 가르칠 수는 없는 거고요. 국회 뭐 대통령 일정도 있을 거고 너무 촉박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청한다면요? 요청한다면 예. 그 아마 북한에서는 우리 정부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인사까지도 초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방북 제한 그리고 국회 비준에 대한 촉진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것들이 남북관계 개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은 비핵화 문제와 미국 측에서는 함께 가야 한다. 먼저 선제적으로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도 이번에 이제 특사단 파견을 하고 나서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도 좀 많은 고심이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수위까지 나아가야 될지. 개인적으로는 이제 남북 관계가 좀 많이 발전을 해서 이제 북미 관계를 좀 끌어줬으면 좋겠는데 이제 또 그 협상의 파트너에도 미국의 또 입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북미 관계 그 비핵화 협상은 북미 간의 양자 협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우리 정부가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여야 된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자 협상에서 어떻게 본다면 그 양자 협상에 들어가지 않은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면 미국의 입장이 굉장히 낮춰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정부가 보다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번이 굉장히 놓치기 아까운 어떤 그 비핵화에 있어서 북한 비핵화에서 그런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이제 미국 측과 북한 측 입장을 먼저 고려해주는 입장 그 스탠스를 취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번에 그 특사단이 가서 논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서 수위 조절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나가면 있음에도 이제 어쨌든 간에 모든 얽혀 있는 실타래를 풀 수 있는 건 비핵화 조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를 하고 북한이 뭐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미국에 대해서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또 미국 국내적 여건이 있고 어떤 힘의 차이도 있고 모든 걸 고려해서 한 번 더 어떤 좀 수긍을 해줘서 이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나가주는 게 어떻겠는가. 그러면 그걸 해준다면 우리가 충분히 미국 측에 의해서 약속이나 동의를 받아내고 원하는 종전선을 이끌어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된다면 그러한 부분 우리 제의를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 지도자서 결단을 내려준다면 예. 그러면 막혀있던 이런 그쪽이 뭐 실타래가 팍 풀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특사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정의용 실장이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돌아올지가 이제 관심사인데 네. 그거에 따라서 바로 미국을 찾을지 여부도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겠죠. 지난번에 일자 네. 방북 때는 바로 가고 또 주변국에 가서 다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 가능하라고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다른 나라는 몰라도 전화로 할 상황은 아닌 것 그래요? 가능성이 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1차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그 신부단이 갔을 때, 지금 특사가 갔을 때 예, 예. 얘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미국하고 조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뭐 전체 다 갔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저는 정영 실장 같은 경우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마찬가지로 북한도 미국에 대해서 이거 신뢰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지금 신뢰가 완전히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시 끌어올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마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북한의 의도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면 정의용 안보실장이 가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예. 뭐 중국의 지원 문제도 있고 또 경제적 어려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북한은 어느 정도는 좀 숨통이 트였기 때문에 좀 예.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를 해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북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정영 실장이 가서 이 문제를 얘기를 충분히 하고 예. 특히나 김영철 통전부장의 서한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하지 않을까 구체적으로. 예. 예. 아마 만날 거니까요. 예,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게 뭐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나더라도 사적으로도 진짜 왜 그랬어? 이렇게 물어볼 수 무슨 내용 아마 왜 그랬은 보냈어? 거야? 뭐 이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는 것이 오히려 폼페이오 그 장관하고도 그 대화를 좀 트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국 쪽으로 어떠세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미 어느 정도 조율이 됐기 때문에 중국하고 얘기가 그래서 중국 입장과 북한 입장은 조율이 상당히 됐고 그 과정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아니면 또는 북미 간의 관계를 또 재가동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중국은 상당히 입장을 뭐 북한 지지하는 것들은 가 있고 예. 그래서 어느 정도는 참 돼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굳이 안 가도 뭐 북한 측에서 누구 한 명 보내가지고 설명할 뭐 수도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좀 여러 군데 가야 되니까 지난번처럼 예.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가 갈 테니까 그렇죠.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당신들 가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정 실장 미국으로 방문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성과 그러니까 그 특사단의 어떤 성과 결과 여부에 딸리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의 실장께서 뭐 미국 방문하시는 것은 이제 가능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하느냐는 성과가 있어야 가능할 거라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이제 어느 정도 남북 간의 어떤 얘기가 조율이 돼서 김정은 위원장 기꺼이 만나서 돌파하겠다 결단을 내려주는 부분 그 성과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정의 실장이라든지 송 국정원장이 그래서 미국 통이고 어떤 미국 측의 어떤 인맥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측의 입장, 북한 측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 준 거죠. 이게 면대면에서 하는 거하고 전화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예. 그렇지만 어떤 최고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성과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또 결단을 내려주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또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 체면도 쓰고 또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 성과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어떤 결단이 중요하다. 그래서 공은 북한으로 넘어갔다. 예. 이거에 대해서 지금 꼭 절실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제 그렇게 방북 후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방문을 다시 하고 이야기를 나눈 후에 우리 남북 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장관 방북을 좀 다시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십니까? 그것은 이제 그 가능성은 있죠. 만약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물꼬가 잘 트여져서 특사단이 성과를 내고 그 특사단이 이제 미국 방문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동의와 약속을 얻어낸다면 그러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다시 재방문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순서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먼저 가시든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지는 그것은 이제 한미 간의 또 소통을 통해서 어느 부분이 이제 북한의 일정을 고려해서 또 나을 것인가 적절할 것이다 고려를 하는데 만약에 이번에 특사단이 성과를 내서 미국 측까지 이렇게 물꼬를 틀 수 있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trực接 이루어졌던 폼페이오 장관 재방북, 남북 정상회담, 유엔 총회 뭐 이러한 일정이 굉장히 순탄하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이 평양에서 9월 중순에 열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9월 18일 날 유엔 총회가 시작이 되고 25일, 27일 날 이렇게 한국 또 북한의 그 연설이 있잖아요. 유엔 연설도 잡혀 있는 거 알고 있는데 글쎄요.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9월인데 유엔 총회에서 종전선언 가능성 여부 계속 나옵니다만 물론 이 정말 며칠 사이 이게 다 해결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렵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종전선언이라는 것이 많은 북한에서는 뭐 정치적인 선언인데 뭐 이렇게 어렵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됐을 경우에 그 다음에 나타나고 있는 후속적인 조치들이 상당히 복잡한 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또 중국 같은 경우도 그 서명 당사자라고 본인들이 참여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종전선언이 9월 달에 이루어지기 특히 유엔 총회를 전후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북한 매체들이 이제 9월 시작이 되자마자 구구절 경축 분위기를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로이터 통신 보도를 보면 열병식 규모는 2월 건군절 때와 비슷한 규모일 것이고 ICBM급 무기는 공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좀 예상을 하십니까? 네,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왜냐하면 지금 북한으로서 대화를 계속 해야 되는 그런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미국을 자극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북한이 그동안에 공개했던 무기들에 대해서는 화성 15호는 조금 이제 상당히 민감합니다. 이게 13,000km 날아가기 때문에
미국 전역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어려운 게 있고 또 화성 14호도 11,000km 날아가기 때문에 그것도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이 북한에 대한 입장을 좀 분명히 나세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얘기를 좀 그 ICBM급 15호, 14호는 아닐지언정 거기 밑에 단계는 갈 거고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단거리 미사일 신형도 하나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건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일단 준비는 하되 예. 이 정세를 봐서 예. 그걸 과연 인민들과 또 국제사회에 공개를 할지 여부를 결정을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북한도 이렇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제 북한도 이제 대내 정치가 있고 또 이제 미국의 또 입장도 고려해야 되고 그렇죠. 또 한국이나 일본 그 입장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 축하하는 그런 수준의 행사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번에 올 초에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핵무력 완성을 선포하고 사회주의 경제 건설에 매진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사회주의 경제 그 건설에 있어서 얼마만큼 발전을 이루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축하 메시지를 계속 내세우고 그래서 대내적으로 또 자신의 정권의 이미지를 공고하는 그런 쪽으로 갈 것 같고요. 이제 뭐 그 군사력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ICBM 같은 경우 굉장히 민감하죠.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된 무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발전된 모델이 계속 나왔다는 얘기는 북한이 국제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여전히 핵무력을 진전시키고는 의도가 있다. 이러한 예.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미국으로 하여금 굉장히 본토 타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를 북한이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신중하게 고려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예. 그 이하의 어떤 그 군사력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당하게 과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중요한 것은 시진핑 주석이 가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대외 인사들을 초청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국과 국제사회의 어떤 입장을 고려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구구절에 김정은 위원장이 경축 메시지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거기에 뭐 핵과 병진 이야기든지 뭐면 경제적으로 많이 치중이 가 있는 상황이어서 어떤 예. 내용을 할 건지 저희들이 지금 상황이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북한이 계속 강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북한의 강군 얘기를 좀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북한의 위상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뭐 미국이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제사회가 그런 것에 개의치 않고 예. 북한의 입장을 계속 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대내적인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 지금 중국 당국이 좀 이례적으로 네. 주중 북한 대사관에 경찰견까지 배치를 시키면서 굉장히 경호를 좀 삼엄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이거 나오고 조금 있죠. 어떤 의도라고 좀 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아마 뭐 그 구구절 때문에 북한 정권 수립 때문에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근데 그거에 굳이 연관이 된다면 예. 중국의 고위 인사가 북한 대사관을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 예, 그래서 갔을 경우에 그 경호를 하기 위해서 미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문제 북한에 대해서 중국의 입장을 좀 잘 나타낼 수 있는 고위급 인사가 주중 북한 대사관에 예. 가는 것이 미리 제가 볼 때는 예견된 것이 아닌가. 만약에 그게 말씀하신 게 맞다면 네. 이 구구절에 시진핑 주석의 방북을 염두에 둔 어떤 그런 예, 의전 그런 차원, 거죠. 경호 차원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간 그렇습니다. 건가? 예. 지금까지 뭐 공식 발표는 없거든요. 이제 그렇죠. 뭐 시간이 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남지 않았는데 예.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 그쪽으로 주중 북한 대사관의 경호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진핑 주석은 제가 볼 때는 북한으로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것이다. 예, 예, 예. 그 이하에 정치국원이라든가 뭐 정책 상무위원 중에서 한 명이 또 가는 그런 수순이 있을 겁니다. 7명 중에서 한 명이 그것에 대한 대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과거는 어땠습니까? 과거에 한 2차례 정도 과거는 이렇게 그 가는 거지요. 국가주석이 방북했을 때. 만약에 북한을 못 가게 되면 예. 주중 북한 대사관을 가는 겁니다. 예. 가서 경축 행사를 같이 하는 거죠. 만찬도 하고.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방북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주중 대사관 행사를 위해서 예. 사전에 가서 경계를 보고 올 수도 강화하고, 있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예. 해석도 가능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스티븐 비건 미 대북 정책 특별 대표도 조만간 한국, 일본을 방문한다라고 합니다. 뭐 비건 대표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 이것도 좀 새롭게 주목을 해야 될 대목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역할을 할 거라 보십니까? 이제 그 비건 대표가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대신해서 이제 정례와
전문화 상시화라고 할까요? 일단 대북 그 협상을 이제 담당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국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전 세계를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대북 문제만 올인할 수가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스티브 비건 대표가 이제 카운터파트 한국 측, 일본 측 카운터파트를 만나고 북한 측도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전문성을 갖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이번에 방문을 하시면 이제 가장 이제 그 상견례를 한다고 할까요? 한국 측 이제 인사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일본 측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건 대표가 중심이 돼서 이제 대북 문제를 다루겠다라는 그러한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승채 고려대 통일외교안보 학부의 김견윤 교수 그리고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